예, 김수근 교수입니다. 저번 이제 오프라인 어떤 시간대에 4단자 회로망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 어떤 전기 회로를 보면 처음에 전기를 공급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쓰고자 하는 쪽이 있죠.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쓰고자 하는 어떤 그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을 거예요. 그 매개체라는 부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저항, 그 다음에 리액턴서, 인덕턴서, 그 다음에 커패시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4단자 정수를 씁니다. 그래서 입력 측은 결국은 이 A, B, C, D라는 어떤 4단자 정수와 그리고 출력 측의 어떤 곱이겠죠. 논리 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V1, I1 입력 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4단자 정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출력 측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논리 곱입니다. 예, 곱이 아니고 논리 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입력 측이 있으면 4단자 정수를 거쳐서 출력 측의 곱이 당연히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V1이라는 부분들은 논리 곱이면 A, V2, 그리고 플러스 B, I2. 요것이 이제, 그죠? 이게 행렬로 나타내면 그렇습니다. 그죠? V1은 A, V2. 예, 그리고 B, I2. 자, 이것이 입력 측의 전압입니다. 입력 측의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 측의 전류는 CV2. 예, CV2. 그리고 DI2.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어떤 4단자 회로망에서의 어떤 방정식입니다. 4단자 회로망에서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4단자 회로망에서 방정식이다. 예, 좀 중요하고요. 자, 이거 좀 잘 해놓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4단자 회로망을 가지고 4단자 회로망의 기본적인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4단자 정수로 나타내게 되면 자, V1, A, V2 그리고 BI2 그리고 I1은 CV2 플러스 DI2. 자, 이렇게 되죠. 이것이 4단자 회로망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 요 암기하셔야 되고, 자, 이걸 가지고 4단자 정수가 나오죠. 자, 여기에 A, B, C, D를 알아보자. 자, A는 뭐냐면, A를 뽑아내려면, 자, 이것을 제로로 놓는다. 자, I2를 제로로 놓게 되면, V2, V1, 예, V2, V1이 됐고, B는 V2가 제로로 두게 되면, 이것을 제로로 두게 되면 I2분의 예, V1이 되고. 자, C는, I2를 제로로 되고, I2를 제로로 두게 되면, 뭐냐면, V2분의 I1 이렇게 되고. D는 V2를 제로로 두고, I2는 I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 가지고 쭉 풀어본 건데, 자, 이것이 뭐냐면 4단자 정수입니다. 자, 4단자 정수.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단자 정수 암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 I2가 제로라는 개념은, 자, 여기에 I2가 전류가 흐르지 않을 개념은 이것이 오픈되어 있을 때죠. 그죠? 자, 오픈되어 I2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오픈되어 있다,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오픈되어 있다, 전류는 I2는 제로다. 자, 이것은 뭐냐면 개방이라고 봅니다. 자, 개방, 예,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V2가 제로라는 이야기는, V2는 여기서는 전압이 떠요. 이 전압을 재면 전압이 뜨잖아요. 근데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점과 이 점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V2는 제로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달라. 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는 크로즈입니다. 크로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좀 더 아실 필요가 있다. 일단은 암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출력단을 개방 시 I2를 제로로 놓았을 때 이때는 개방 시 예. 오픈 그다음에 출력단을 단락 시 V2는 제로. 자, 그래서 이때는 입출력의 전압비죠. 입출력 전압비.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전압비.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때는 전달 어드미턴스라고 합니다. 자, 어드미턴스는 뭐냐면, 어드미턴스는, 예, 임피던스의 역수죠. 그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I는 교류에서는 Z분의 V입니다. ohm의 법칙이. 그러면 Z는 어떻게 돼요? 예, 당연히 I분의 V가 되죠. 자, 근데, V분의, 자, 이것이 Z가 어드미턴스 분의 V가 되니까 I분의 V. 이렇게 되죠. 여기서 Y는 어떻게 돼요? V분의 I가 되죠. 전압분의 V. 전압분의 V. 전달 어드미턴스입니다. 자, I분의 V. 자, I는 Z분의 V입니다. 자, Z는 뭐예요? I분의 V. 자, 이것은 뭐냐면 전달 임피던스가 되고요. 자, V2가 제로일 때는 입력과 출력의 전류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대칭적이면 AD-BC는 1이다. 이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AD 곱하기 A하고 D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C는 1이 되더라. 자, 그 부분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4단자막인데 저번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A더라.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B. B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B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석한다. A. 자, 이렇게 해석한다. B. B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B가 요렇게 요것도 B더라. 자, C는 뭐냐면 요게 C더라. 자, 그리고 D는 이거더라. 자, 요 부분은 저는 말씀 못 드렸어요. 말씀 못 드렸는데 B가 요렇게 되었을 때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것도 B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일단은 전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A는, 1입니다. 1. 이 부분들은 이제, 저번에 표현한 어떤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냐면, A라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1입니다. 그리고 B가 요렇게 되죠. B, Z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없습니다. C는 없고요. 자, D는 뭐예요? 1입니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A는 1. 자, B는 0. C는 Z분의 1. D는 1.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A는 Z2분의 뭐냐면, Z1 플러스 Z2가 되죠. 자, 이것을 풀어내면 1 플러스 Z2분의 Z1이 됩니다. 자, 요거 A. 자, 요게 뭐냐면 Z1 B가 되고, 자, 요것은 뭐냐면 Z2분의 1. 그리고, D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A는 어떻게 돼요? A는 일단은 없습니다. 1. 그 다음에 B는 Z1. 자, 그리고 요거는 Z2분의 1. 그리고 D만 있죠. D만 있습니다. D만 있을 때는 Z2분의 Z1 플러스 Z2가 되고, 이것은 1 플러스
Z2분의 Z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저번에 했습니다. 그죠?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번에는 일부만 했지만 이 부분들 잘 규칙적인 부분들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영상 임피던스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성 분포 정수 회로에서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입니다.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인데 우리는 분포 정수 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뭐냐면 이 부분들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전력망을 해석할 때에 쓰더라. 전력망을 해석하더라. 자, 일반적으로 뭐냐면 전봇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봇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봇대는 이렇게 전선들이 쭉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20에서 30km를 여러분 전봇대가 있을 수도 있고 철탑이 있을 수도 있어요. 20km에서 30km 정도를 단거리라고 그럽니다. 단거리라고 그러고 보통 50km 내외를 중거리라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1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그럽니다. 자, 이 선로에는 당연히 이 선로에는 뭐가요? R이 있죠. R은 노분의 SL이라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주위에 생기는 파이가 발생하죠. 그거는 인덕턴스에 의해서 생기죠. RL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이 전선과 땅에서 생기는 어떤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애자를 사용해서 지지를 할 겁니다. 전류가 새겠죠. 자, 전류가 잘 새지 못하도록 한 부분들을 우리가 R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병렬로 R분의 1을 병렬로 표현하기 때문에 R분의 1을 갖다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반적으로 단거리 회로에서는 요거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지 않고 이 부분도 이건 전기가 누설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가 누설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대지간에 있어서 정전 용량의 차이고요. 그래서 C와 G가 일반적으로 C, G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단거리에 했을 때는. 그리고 50km 중거리에 했을 때는 R, L, C에 대한 부분들만 일단 고려를 합니다. 고려를 하고 G는 무시합니다. 자, 장거리 회로에서는 여기에 C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 못하고요. 전기가 누설되는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장거리 회로에서는 R, L, C, G라는 어떤 부분들을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분포 정수 회로라는 거는 이런 어떤 전력망이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발전하고 그것을 서울에 있는 쪽에서 전기를 쓰려고 하면 발전소에서는 100km, 200km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km, 30km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단거리 선로로 해석을 하고 그때는 요 두 개의 값이고 이것은 CG는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50km가 정도 되면 RLC는 고려를 하고 G만 무시를 했습니다. 자, 100km가 넘어가게 되면 이미 이 시입값과 아주 미소하게 누설되는 저 G값도 무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장거리 선로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자, 분포 정수 회로라는 거는 자, 분포 정수 자, 정리합니다. 자, 분포 정수 회로라는 거는 자, 장거리 선로 뭐 전력망에서 어떤 R, L, C, G에 대한 해석을 간단하게 해석한 거 그것을 분포 정수 회로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로로 그리면 R, L, 그리고 G,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 L, G, C.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R이고요. L, G, C. R, L, 예. 그리고 G, C. R, L, G, C. 이런 회로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이것을 직렬로 됐을 때는 보통 임피던스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병렬로 됐을 때는 어드미턴스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해석을 다 동시에 하는 건 어려우니까 자, 자릅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따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또 따로 해석을 하고, 요것을 따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것을 따로 해석합니다. 자, 이것을 회로를 해석을 해서, 이 회로를 해석을 해서, 기본적으로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죠. 자, L이라는 부분들을, 인덕턴스 L을, 리액턴스로 바꾸면 XL이 되고, 이거는 오메가 L이 되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드미턴스로 해석하면 좋고 이것의 역수인 G 그리고 오메가 C 원래는 Z로 나타낼 때는 오메가 C분의 1인데 Y로 나타냈을 때는 어드미턴스 했을 때는 오메가 C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두 개를 Z와 Y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의 첫 번째 거 특성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는 길이에 관계없이 저 길이에 관계없이 송전술의 임이 어디에서나 일정한 값 그러니까 뭐냐면 길이에 관계없이 특성 임피던스 길이에 관계없이 임의의 점에서 송전술로 임의의 점에서 어디서나 일정한 값을 갖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특성 임피던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Z라고 이야기를 하고 Z0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어드미턴스와 임피던스의 비다. 이렇게 되고요. 아까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 플러스 J 오메가 C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특성 임피던스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전파 정수입니다. 전파 정수. 자, 전파 정수는 송전솔로에서 이렇게 감마라고 표현하고 송전솔로에서 전압의 크기 및 위상의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압의 크기 및 위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자, 전파 정수는 감마는 Z, Y 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G 플러스 J 오메가 C의 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풀어 제끼면 어떤 실수부가 플러스 J 허수부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들은 자, 이 실수부는 감쇄정수입니다. 감쇄정수. 허수부는 뭐냐면 위상정수입니다.
자, 감쇄 종수는 전압의 크기의 변화에 대한 그 전압의 크기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죠. 크기가 감쇄가 이 크기가 점차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뭐냐면 이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있으면 위상의 변화도 있겠죠. 자, 위상의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그래서 감마는 특수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의 곱이고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드미턴스는 G 곱하기 J 오메가 C가 되고요. 자, 이 부분들을 해석을 쭉 하면 자, 그렇게 되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위상속도. 자, 세 번째는 위상속도까지. 위상속도인데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를 나타내고 자, 이것 가지고 크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치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자, 정해보죠. 자, 분포 정수 회로요. 회로에서는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전파 정수, 그 다음에 위상속도. 자, 이 세 가지를 해석할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특성 임피던스. 이거는 뭐냐면 전파 정수. 그리고 이것은 위상속도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분포 정수 회로인데 첫 번째 뭐냐면 무손실 선로가 있습니다. 무손실 선로. 그리고 무외형 선로가 있습니다. 자, 무손실 선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R과 G가 제로다. 그러니까 손실이 없는 거예요. 손실하고 가게 되는 거는 아까 R과 그리고 L과 그리고 G와 C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 R과 그 다음에 손실, 순수하게 손실이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자, L과, 자, 다시 좀 설명하면, R하고 G는 뭐예요? R분의 1입니다. 역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연로소 소비가 돼요. 이것은 연로 소비가 되고, 이런 전기가 누설이 되죠. 누설로 인한 손실. 이것은 연로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손실이고. 그러면 교수님, 이거 L이라는 성분하고 그리고 C라는 성분. 자, L이라는 성분과 C라는 성분은 뭐냐면 손실이 아니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방출하는 그런 어떤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무손실 선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이제 이게 머리 아프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R하고 G가 제로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무외형 선로는 어떤 파동이 얼마만큼 파동의 변화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외형, 찌그러져 있는 어떤 무형, 찌그러지지 않는 선로의 어떤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요거 부분은 L분의 R은 뭐냐면, C분의 G. 자, 요것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죠? 무손실 선로에서는 R과 G는 제로. 그리고 무외형 선로에서는 L분의 R분의 C분의 G가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해석하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Z0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특성 임피던스는 우리가 배웠길로 Z와 어드미턴스의 비였죠. 자, 여기에서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G 플러스 J 오메가 C이죠. 자, 여기서 R하고 G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지워지고요. 그리고 오메가도 지워지고 루트의 C분의 L. 자, 이것이 특성 임피던스 무손실선로에서 분포정수회로 공식입니다.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자, 특성 임피던스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뭐예요? Z와 Y의 어드미턴스의 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요. 이건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이 G를 대신해 자, 여기서 G는 L분의 RC가 되겠죠. 자, G분의 L분의 RC를 넣게 되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L분의 RC 그리고 J 오메가 C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나중에 풀어보면 결국 루트 C분의 L이 됩니다. 루트 C분의 L이 됩니다. 나중에 잘 풀어보시면 이 부분들을 잘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분포 정수 회로에서 무손실 전기가 에너지가 잃어버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손실과 파형이 무외형, 파형이 찌그러지지 않는 조건에서의 특성 임피던스 값은 동일하더라. 자,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것은 뭐냐면 전파 정수입니다. 자, 전파 정수는 뭐냐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Z와 Y의 곱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것은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은 제로가 제로 지워주게 되겠죠. 그러면 J 제곱 오메가 C입니다. 그죠? J 제곱이니까 바깥쪽을 뽑아내고요. J 뽑아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루트 LC 이렇게 되겠죠. 자, J 오메가 LC. 자, 여기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파 정수는 일단 실수부와 플러스 J 허수부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J로 나타낸 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허수부만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실수부가 없다는 이야기는 감쇄 정수는 알파는 없다는 거고 허수부의 베타는 뭐냐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타는 이것은 이제 실수부는 우리가 감쇄 정수 알파라고 표현했고 허수부는 베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타는 J 오메가 루트 LC니까 이것만 존재를 하고 실수부는 존재하지 않죠. 자, 이렇게 나타낸 부분들이고 여기에 만약에 전파 정수는 무외형 솔로에서 전파 정수는 자,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되면 루트 ZY 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G 대신에 L분의 RC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루트에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G 대신에 L분의 RC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좀 풀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자, 그리고 자, 이것을 L분의 C를 바깥에 뽑아내면
L분의 C를 뽑아내면 예, R 플러스 J 오메가 C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LC를 뽑아내면 R 플러스 예, 그다음에 J 오메가 L이 되네요. 자, L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풀어내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 자, R 플러스 J 오메가 L,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이래 되겠죠. 자,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제곱이 되겠죠. 그럼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R 플러스 J 오메가 L 루트의 예, L분의 C가 되겠죠. L분의 C. 자, L분의 C는 다시 또 L분의 C는 R분의 G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이것을 뽑아내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리고 루트의 R분의 G 예,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그러면 요거와 요거의 곱은 실수가 되고 요거의 곱은 호수가 될 겁니다. 자, 이거 뽑아내면 R 곱하기 루트 예, R분의 G는 예, 실수부 그리고 루트 R분의 G 곱하기 오메가 L은 호수부가 되겠죠. 자, 이것을 뽑아내면 이것을 안에 집어넣고 이게 세용적으로 뽑아내면 예, 루트 RG가 되고요. 그리고 J 오메가 루트 LC가 됩니다. 자, 이것이 최종 수치예요. 자, 이거 중간에 다 까먹어도 됩니다. 일단 전파 정수가 루트 RG 플러스 J 오메가 LC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들 우리는 알파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우리가 베타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감쇄 정수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위상 정수인데, 감쇄 정수 알파는 루트 RG가 되고, 위상 정수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 가지고 뽑아내는데, 자, 세 번째, 이제 위상 속도를 나타내 봅시다. 위상 속도는 V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위상 속도를 위상분의 뭐냐면 각속도를 위상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베타는 J 오메가 루트 LC가 되고요. 오메가를 빼줍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예, 뭐 J는 이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베타만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은 예, 루트 LC분의 1입니다. 자, 이거 결정입니다. 루트 LC분의 1. 자, 이것이 위상 속도입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여기에 위상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상 속도는 베타분의 오메가입니다. 자,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 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자, 이거 지워지게 되면 루트 LC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것도 루트 LC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루트 LC분의 1.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 정리 다시 하면요. 분포 정수 회로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송전탑, 뭐 송전탑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산에 보면 송전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송전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송전탑과 송전탑.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대도시까지 운영해오죠. 이동해오죠. 그래서 20km, 30km 이동하는 걸 갖다가 우리 단거리, 보통 50km 내외를 중거리, 그리고 1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그러는데, 자, 단거리일 때는 우리는 R과 L 가지고만 해석을 하고, 중거리일 때는 R, L, C 가지고만 해석하고요. 장거리일 때는 R, L, C, G로 해석을 합니다. 장거리일 때는.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주 짧게 해석한다. 한 50km 내외까지 해석을 한다. 이거는 집중 정수 회로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R, L, C, G는 뭐냐면 굉장히 100km 이상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포 정수 회로라고 그러고, 분포 정수 회로는 R, L, C, G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크게 뭐냐면
손실이 없는 무손실 솔로에 의해서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위상 속도를 해석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분포 정수 회로에 의해서 파형이 찌그러지지 않는 무회형 솔로에 의해서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위상 속도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 게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손실 솔로에서는 R과 G는 제로가 되더라. 자, 이거 기억해야 되고, 무외형 솔로에서는 L분의 R은 C분의 G가 되더라. 이걸 해석하면 되고요.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의 비더라.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고, 이것을 풀면은 뭐냐면 이 R, G를 제로로 놓고 풀면은요, 루트 C분의 L이 되더라. 자, 무외형 솔로에서 이 부분들은 L분의 R, C분의 G를 갖다가 풀게 되면 C분의 L. 결국은 뭐냐면 특성 임피던스는 무외형 솔로나 무손실 솔로나 루트 C분의 L로서 동일하더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전파 정수는 뭐냐면 일반 나중에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제 풀어내면 J 오메가 루트 LC가 되고, 자, 이것은 원래는 실수부가 있었고 허수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수부는 감쇄 알파라고 얘기하고 허수부는 베타라 얘기하고 위상 정수를 얘기하죠. 자, 여기서는 허수부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부 감쇄 정수는 없고 위상 정수만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그 부분들을 나타내게 되면 J 오메가 루트 LC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무외형 솔로에서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되더라고요? 루트 RG 플러스 J 오메가 루트 LC가 되더라. 그러면 결국은 루트 R분의 G가 하나 더 있더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 속도는 위상 어떤 정수분의 각속도가 원래 위상을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표현하면 베타는 J 오메가 루트 LC 그리고 오메가, 그리고 여기에 루트 오메가 LC, 오메가 루트 LC분의 오메가 되니까 없어지게 되고요.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자, 정리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자, 분포 정수회로에서 무손실, 자, 이거, 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자, 정리를 하자고요. 분포 정수. 자, 이제 끝까지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뭐냐면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여기까지만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봐주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자, 첫째는 무손실 솔로가 있고, 두 번째는 무외형 솔로가 있다. 자, 이렇게 무손실 솔로에 있을 조건은 R은 G는 제로이다. 이 조건이고요. 자, 무외형 솔로는 L분의 R은 C분의 G라는 조건이, 요 조건이 있다. 자, 이 조건 가지고 풀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무손실 솔로에서 특성 임피던스는 이 조건을,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Z와 Y에 비했죠. 자, 이것을 풀면 결국은 뭐가 됐냐면은 루트 C분의 L이 됐습니다. 자, 여기도 특성 임피던스는 무외형 솔로에서 이것도 Z는 루트 Z와 Y가 비가 되고요. 이것도 루트 C분의 L. 자, 이렇게 됩니다. 특성 임피던스. 두 번째, 무특성 임피던스. 그 다음에 이제, 전파 정수. 자, 이것은 Z0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Z0라고 얘기합니다. Z0. 전파 정수는 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감마는, Z와 임피던스의 곱이 되고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뽑아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J 오메가 루트 LC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 플러스 제타 B. 이것은 감쇄 정수이고요. 자, 이것은 위상 정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허수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위상 정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는 결국은 베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전파 정수는 무외형 선로에서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된다? 예, 루트 ZY이고 결론적으로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RG분의 루트 RG 플러스 J 오메가 루트 LC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J 오메가 LC. 자, 이 J 오메가 LC, J 오메가 LC 똑같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거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알파는 루트 RG, 그리고 베타는 위상정수는 오메가 루트 LC.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위상속도입니다. 위상속도는 위상정수분의 오메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뽑아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루트 LC분의 1. 자, 이것도 V는 베타분의 V가 되고요. 이것도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자, 요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낼 겁니다. 이거, 예, 위상속도입니다. 자, 요거, 분포 정수 회로에서 무손실 선로와 무외형 선로에서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위상속도, 그리고 무외형 선로에서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위상속도가 있는데, 루트 C분의 L, 루트 C분의 L, 루트 LC분의 1, 루트 LC분의 1. 다 동일하죠. 이거는, 뭐냐면, J 오메가 루트 LC, 오메가 루트 LC. 요것만 더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것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다 똑같으네요. 자, 이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기말고사 때 시험을 내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미와 그리고 나머지 어떤 공식까지도 여러분들 해줬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기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부분만 잘 의미와 공식만 잘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무손실 조건 RG는 제로. 특성 임피던스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의 B. 자, R 제로, G 제로를 놓게 되니까 루트 제로 되고 제로, 제로, JJ, 오메가, 루트 C입니다. C분의 L 이렇게 됩니다. 자, 전파 정수는 위상 감쇄 정수 플러스 위상 정수이다. 루트 Z와의 곱입니다. R 플러스 J 오메가 1, G 플러스 J 오메가 C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제로, 이것은 제로입니다. 자, J 오메가 곱은, 바깥으로 끄잡아내죠. J 오메가 제곱이니까요. J 오메가 제곱의 루트니까 J 오메가 바깥으로 끄잡아내게 되면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알파는 제로가 되고, 베타는, 위상정수는 오메가 루트 LC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도 있습니다. 파장도 있는데, 파장 보시면 되고요. 전파 속도는 베타분의 오메가 되고요. 루트 LC분의 1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외형 선로에는 RC, RC는 LG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L분의 1, C분의 G 이렇게 표현도 다 똑같은 거니까요. 자, 특성 임피던스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B입니다. R 플러스 J 오메가 1, G 플러스 J 오메가 C. 자, 이것은 루트 C분의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파 정수는 알파 플러스 ZB인데 이거는 알파는 감쇄 정수, 베타는 위상 정수, ZY의 곱입니다. R 플러스 Z 오메가 1, G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것을 아까 이 조건으로 풀어내게 되면 결국은 결론은 루트 RG 플러스 J 오메가 루트 LC가 되고, 자, 이것은 감쇄 정수, 이것은 위상 정수. 자, 이것은 감쇄 정수, 이것은 위상 정수. 이것을 전파 속도로 나타내면 베타분의 오메가가 되고, 요건 루트 LC분의 1이 되더라. 자, 이 부분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도 현상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투입하고 트립을 할 때 가도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죠? 전압을 투입하고 트립할 때에 뭐 전압이 바로 100% 인가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압이 100% 인가되는 건 아닌데 전압이 어떻게 그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시간에 따라서 투입을 했을 때의 전압과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가도 현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R과 L의 RL 회로에서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RC 직렬 회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RLC 직렬 회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시정수가 많이 나옵니다. 시정수가 뭐냐면, 이게 원래 안정화될 때까지 어떤 100%면 63.2%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은 얼마만큼 되느냐, 그걸 표현할 때 시정수라는 걸 쓰고, RL 직렬 회로에서는 타워는 시정수 타워는 R분의 L이다. 그리고 RC 회로에서는 시정수는 타워는 RC다. 그리고 RLC에서는 어떤 조건들이 좀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뭐 진동 유무에 따른 조건도 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내용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도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 여러분들한테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일 많이 나왔던 시정수 개념으로 물어봤다. 가도 현상은 어떤 스위치를 투입하고 트립할 때 정상적인 어떤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가도적인 현상이 있더라. 그것을 현상한 거다. 그것을 해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상적인 부분들의 63.2%까지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따진 게 우리는 뭐요? 시정수였더라. 그 시정수는 RL 회로에서는 R분의 L, 그 다음에 RC 회로에서는 RC이다. 그 부분만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전기기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전기기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직류에 관계되는 어떤 설비들, 전기를 직류에서 쓰는 어떤 기기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기, 전기를 만들어내는 동기 설비들, 그리고 변압기, 변압기의 원리들, 그리고 유도기, 여러분 일반적으로 펌프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이 유도 전동기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석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